안녕하세요. 큐비드 GMP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미니탭을 이용한 DOE 실험 설계법 따라하기 8번째 강의로 중심 합성 설계에서 면 중심 합성 설계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면 중심 합성 설계의 기하학적 모양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빨간 점은 축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까만 점이 요인점이고, 가운데 있는 파란 점이 중심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축점, 빨간 점이 요인점의 이 면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 설계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스크리닝 단계를 통해 선별된 핵심 공정 변수 A, B를 이용하여 핵심 품질 특성 CQA1과 2의 각 목표 범위를 만족하는 최적의 조합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핵심 공정 변수 A의 범위가 800에서 980, B는 160에서 500으로 설정하였으며 CQA1은 534 이상, CQA2는 41 이상 50 이하의 목표 규격을 가집니다. 현재 실험 범위는 최적 영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실험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나리오를 잡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면 중심 합성 설계를 통한 최적화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자, 미니탭을 엽니다. 메뉴바에서 통계 분석을 실험 계획법을 선택합니다. 반응 표면을 선택합니다. 반응 표면 설계 생성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반응 표면 설계 생성 창이 뜹니다. 보시는 것처럼 설계 유형은 중심 합성 계획법을 선택을 하고 요인 수는 아까 두 가지 A, B였기 때문에 2개, 2를 선택을 합니다. 설계를 누릅니다. 그러면 설계 창이 뜹니다. 블록을 1로 할 것이라서 이렇게 여기 있는 1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면 중심 합성 설계를 하고 중심점의 수는 사용자 정의로 선택을 해서 2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알파 값은 면 중심을 선택하고 반복 실험 횟수는 1로 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반응 표면 설계 생성창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요인을 누릅니다. 요인 창이 이렇게 뜹니다. 요인의 이름과 수준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반응 표면 설계 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옵션을 누릅니다. 옵션 창이 뜨고요. 이때는 옵션 창에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는 디폴트 값을 그대로 씁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반응 표면 설계 생성 창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면 중심 합성 설계가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런 수는 10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인 수는 2개고 그 다음에 전체 런 수는 10번이고요. 이 값들이 여기 나왔던 값들이 축점, 요인점, 중심점이 되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값들은 자동으로 구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디자인된 대로 이제 공정을 돌려서 프로덕트를 얻어서 그 프로덕트에 대해서 CQA1과 2에 대해서 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 앞에 있는 A하고 B의 조건에 맞춰서 매치시켜서 입력을 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DOE 분석을 합니다. 메뉴바에서 통계 분석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험 계획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응 표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 표면 설계 분석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 표면 설계 분석 창이 뜹니다. 왼쪽 칸에 CQA1, CQA2 나온 거를 여기 클릭을 해서 반응 칸에 CQA1과 2가 나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항을 누르면 이렇게 항 창이 뜨고요. 여기에 포함할 항이 완전 2차가 되도록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선택 항에는 A, B, AA, BB, AB가 나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후에 확인을 다시 반응 표면 설계 분석 창이 떴습니다. 이때 옵션을 누릅니다. 그러면
옵션 창이 뜨고요. 그럼 디폴트 값을 그대로 쓸 건데 내용을 보시면 신뢰 수준은 95%가 될 것이고 신뢰 구간은 양측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반응 표현 설계 분석 창으로 그래프를 누르면 이렇게 또 자동으로 디폴트 값이 나오고 효과도로는 파레토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잔차 그림을 4개 모두를 선택을 해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4개를 하면 여기 있는 네 가지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다시 반응 표면 설계 분석 창으로 마지막으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면 중심 합성 설계의 그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CQA 1 대 AB, CQA 2 대 AB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결과가 다 나왔고요. 우선 CQA 1 대 AB를 봅니다.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여기에 CQA 1 대 AB가 나옵니다. 우선 모형 요약을 보시면 R제곱이 91.5로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 내려서 분산 분석을 보시면 모형의 P값이 0.029로 0.05보다 작아서 유의합니다. 그리고 A 인자도 보시면 P값이 0.006으로 0.05보다 작아서 유의하고요. B는 0.07이니까는 유의하지 않고요. A도 BB도 그리고 AB 교호작용도 유의하지가 않습니다. 오차의 자유도는 4로 좋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내려서 보시면 이렇게 회귀 방정식이 구해집니다. 아까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인자 A만 유의했는데 여기는 다른 인자들도 B도 있고 AA도 있고 BB도 있죠. 나중에 이제 풀링을 해서 유의하지 않은 인자들은 제거를 한 다음에 얻는 회귀 방정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회귀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것까지만 여기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더 내리면 이렇게 파레토 차트가 나오고요. A 인자만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스크롤 더 내려보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전에 그 4개의 잔차 그림을 본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4개의 잔차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잔차는 정규 분포를 보여야지 이게 제대로 된 실험 설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정규성은 어떻게 보냐면 정규 확률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점들이 이 선 위에 가까이 있을수록 정규 확률도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도 이렇게 종 모양으로 나올 때 정규성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종 모양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순서 같은 경우에는 관측치의 순서에 따라 경향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위아래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은 뭐 크게는 위아래로 나오긴 했는데 뭐 이게 꼭 반드시 0보다 아래에 있다가 그 다음에 0보다 위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0보다 아래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경향성만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잔차가 정규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CQA2 대 AB를 보겠습니다. 모형 요약에서 모형에서 R제곱이 81.1%로 어느 정도 적합합니다. 분산 분석을 보시면 모형이 0.0128의 P값을 가져서 이것은 유의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또 다른 값들 보면 인자 A 같은 경우에는 뭐 유의합니다. 하지만 B나 AA, 뭐 PP, 교호작용도 모두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차의 자유도는 4로 적당합니다. 파레토 차트를 보시면 또 A만 유의한 거를 볼 수, 잔차 그림도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왔고요. 히스토그램만 보더라도 이것은 이 히스토그램에서는 어떤 정규 분포를 보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네요. 그래서
클릭을 하다 보면 이 히스토그램이라든지 뭐 다른 그림들이 정규성을 확보하는 것을 점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모형이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풀링을 원래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풀링을 하지 않고 일단 등고선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등고선도를 클릭을 해서 등고선도 창이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우선 반응 변수를 CQA1로 먼저 태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CQA1 대 BA의 등고선도가 나옵니다. CQA2에 대해서도 등고선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메뉴바에서 실험계획법, 반응 표면, 등고선도를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등고선도 창이 이렇게 뜹니다. 반응 변수를 CQA2로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CQA 대 BA의 등고선도가 이렇게 또 구해집니다. 이번에는 등고선도가 아니라 표면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표면도를 구해 보면은 마찬가지로 실험계획법, 반응 표면, 표면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표면도 창을 얻게 되고요. 반응 변수를 이번에도 CQA1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요. 그러면 이런 표면도가 구해집니다. 이 표면도를 잠깐 보시면 A가 이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고 B는 이쪽으로 가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가 커질수록 요 CQA1의 값은 약간 증가하다가 끝에 가서 조금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B에 대해서도 B 값이 커질수록 이렇게 CQA1의 값이 좀 커지다가 나중에 이제 꺾이는 이런 볼록한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CQA2에 대한 것도 표현들을 그려보면 표면도에서 이게 반응 변수를 CQA2로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아까 CQA1의 표면도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의 또 표현들을 우리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A하고 B가 증가할수록 CQA2가 증가했다가 조금 살짝 끝에 가서 꺾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응에 대한 A, B의 최적 조합을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최적 조합. 그래서 메뉴바에서 실험계획법, 반응 표면에서 이번에 반응 최적화 도구를 선택. 이렇게 반응 최적화 도구가 나오고요. 반응 최적화 도구에서 이렇게 그 목적과 목표값 이것들을 확인을 해봅니다.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CQA1 같은 경우에는 모음보다 커야 된다 이런 식의 그 기준이었기 때문에 목적은 최대화로 하고요. CQA2는 무엇과 무엇 사이였기 때문에 목표값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그 목표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설정을 이렇게 그 좀 디테일하게 값들을 입력을 할 수 있는 설정 창이 뜹니다. 그래서 요 CQA1과 CQA2의 하한과 상한 그리고 목표값에 대해서 이렇게 그 규격을 입력을 해주고요. 이때 CQA1이 534 이상이 규격이었는데 그래서 하한 값으로 534를 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CQA1이 만족하려면 534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리고 목표값은 뭐 그냥 사전 지식을 이용해서 좀 큰 값을 넣어줍니다. 이거 좀 정해진 게 아니고요. CQA2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41 이상 50 이하였기 때문에 하한에 41, 상한에 50을 입력을 하고요. 그 중간 값인 45를 목표값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반응 최적화 도구 창이 떴는데 다시 확인을 그러면 이렇게 반응 최적화의 결과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스크롤 내리시면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좀 나오는데 이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빨간색 글씨입니다. CQA1하고 CQA2를 만족하는 CQA1과 CQA2를 만족하는 A와 B의 최저값이 이 빨간 글씨에 나온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CQA1과 CQA2 등고선도를 중첩을 해서 설계 공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메뉴바에서 통계 분석의 실험 계획법의 반응 표면에 이번에는 중첩 등고선도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중첩 등고선도 창이 뜨고요. 여기에 반응을 CQA1, CQA2로 선택을 하고 변수로서는 A하고 B로 X축, Y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등고선을 누릅니다. 또 이렇게 등고선 창이 뜨고요. 여기 안에 그 CQA1과 CQA2의 그 수준을 입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CQA2는 목표값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써주고 CQA1은 534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낮은 값에다가 534를 입력을 해주고 높은 값은 뭐 하던 지식에 따라서 알아서 큰 값을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이렇게 중첩 등고선도 창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다시 또 확인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첩 등고선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하고 B가 이렇게 X축, Y축으로 있고요. 지금 CQA1만 있는 게 아니라 A하고 B에 대한 CQA1과 CQA1과 CQA2의 중첩 등고선도를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 흰색 부분이 CQA1과 CQA2를 모두 만족하는 A와 B의 설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면 중심 합성 설계를 하는 방법과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등고 선도와 표면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응 최적화 도구를 사용하여 각 인자들의 최저값을 찾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고 선도를 중첩하여 디자인 스페이스를 얻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서 다룬 완전 요인 분석 설계법의 내용은 식약처에서 공개한 QBD에 적용하는 통계 방법론 및 도구 개발 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지금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QBD GMP 이야기입니다.